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 이어도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복음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의 이야기, 고영일 성사훈의 시멘스 클럽 또 돌아왔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예. 우리 기독자유통일당 사랑해 주시는 100만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우리 시멘스 클럽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후원자님들,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들을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네이버에서 기독자유통일당 홈페이지라고 치고 들어가시면은 기존의 홈페이지를 저희가 환골 탈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멋있게 이번에 변경됐죠. 예. 그래서 우리 이 일에 대해서 성상훈 우리 대표님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아주 말끔하게 우리 홈페이지를 정리해서 어떤 정당보다도 우리가 더 화려한 홈페이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당비 안 내신 분들은 당비도 좀 내주시고 제가 한 달에 3만 원씩 36만 원 성금으로 꽂았습니다. 우리 홍보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성금을 또 꽂아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매월 우리 5일을 한번 정할까요? 매월 5일은 우리 당비 내는 날로 한번 정하고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당비 가지고 앞으로 이제 뭐 하려고 하면 청년들도 키우는 맞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우리 제목이 공산 제국주의와 100년 전쟁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은 이 운동권 자녀들을 공무원으로 만드는 게 그게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입니다. 맞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이 어공들을 만드는 수단이 되고, 어공들이 늘공을 이제 통제하고, 그리고 주민 전체를 통제하기 위한 인민위원회, 그 인민위원회 위원들을 어공들, 운동권 자녀들, 운동권들이 직접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죠. 월급은 국민 세금으로 주면서 시험 안 치고 추천으로 지방자치 공무원들을 또 뽑는다는 겁니다. 읍면동 밑에 무슨 분과를 놔둬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을 뽑는데 추천을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좌파의 청년들을 계속 키우는데, 우리도 이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산주의하고 싸워서 지켜낼 수 있는 전사를 키우려고 하면은 청년들은 지금부터 맞습니다. 키워야 되고, 제2의 이승만 육성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니까 당비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당비를 좀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써 벌어지고 있죠. 공공의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의대 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울대, 공대, 카이스트보다 지방에 있는 조그만 의대가 훨씬 더 현재 성적이 높은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수시로 문제가 됐던 조국의 딸처럼 마음껏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 중에서 이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이 반공산주의, 공산주의하고 싸울 수 있는 정당은 기독자유통일당이 유일합니다. 제가 제주 4.3 사건 취재하러 지역에 내려가 보니까 국민의힘은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선거에 도움 안 되니까 언급하지 말라고 그렇게 언급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하는데 손을 들고 있는 거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급하지 말라고 제주 4.3은 언급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 그 당원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공화당 또한 처음에는 제주 4.3 사건 관련해가 좀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표가 안 되니까,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원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주 4.3을 통해서 공산 폭도들한테 희생당한 이 유족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한 우파 세력들은 도대체 그럼 숨 죽이고 숨어 지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일이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들과 싸움을 안 하는 세력들은 결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금방 국민의힘이나 우리 공화당을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건전하게 비판을 해야지 거기서 자극받아가지고 공산주의하고 싸우려고 하는 또 세력들이 그 내부에서 또 여론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야, 기독당이 공산주의하고 싸우는데 우리도 해야지. 이런 여론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독자유통일당의 당원이 되어주시고 여러분께서 당비를 내주시고 확실하게 화끈하게 지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예산 가지고 이 청년들을 계속 육성을 하고 우리도 진지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제 문제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주민자치법, 이 주민자치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천 교수님이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한 책을 간단히 써주셨죠. 굉장히 잘 써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세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민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북한에 인민위원회 있죠. 그리고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서 자치단체장, 자치의원들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의 자녀, 운동권들이 터줏대감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돼서 여차하면 주민총회라는 이름으로 뒤집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견고한 진지를 완전히 구축하겠다는 이 법안이 바로 주민자치 법안인 것입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올려놔주시고 저희는 모든 저작권을 포기하니까는 이거를 가서 재편집하시든지 SNS로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거 대구까지 가가지고 목사님들 앉혀놓고 강의도 했습니다. 주민자치 기본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뭐 김영배, 강덕구, 고영인, 김민철, 김수홍, 박안주, 송재호, 신정훈, 양기대, 양정숙, 이수진, 이용선,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주철현, 진성준, 허영, 홍기원 등 고영인입니다. 고영인입니다. 고영일이 아니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발의를 했는데 지금 검토 중이랍니다. 이게 하도 기존의 법을 전부 다 무력화를 시키니까 충돌이 되는 법이 많아가지고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뭐 스리슬쩍 넘어가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미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그 내용으로 일부가 들어와 있었었는데 이걸 없애버리고 아예 독립법안으로 이게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이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의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누구나 전부 다 가서 표 행사하고 국가 의사를 결정하고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의원, 지방자치의원, 그리고 단체장, 시군, 구청장 또는 시도지사 뽑아서 하는데 이 내용을 대의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직접 민주주의로 형식을 취하고 그리고 대의제에서는 우리가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게 인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투표해서 그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추첨해서 뽑은 사람 여러분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추첨한다는데 자기들이 임명하겠다는 얘기가 꼭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무원과 시군구 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마음껏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의제 원리에도 반하고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무너뜨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안 이유를 보면요. 주민투표, 주민조례 발안, 뭐 주민소환 등 주민참여권이 있긴 있는데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도 대폭 지원하고 인력도 대폭 지원해가지고 헌법적 기구로 만들겠다. 그 주민총회, 주민자치 위원회 이런 거를 헌법적 기구로 만들겠다는 게 이게 지금 이 법안을 만들게 된 배경인데 이게 20대 그 국회에도 또 나왔다. 자, 이 부분은 헌법적인 기구로 한다는데 헌법에는 이 주민자치라는 게 없어요. 주민자치라는 게 없는데 이거를 헌법에 이제 반하는 이런 기구들을 두는 겁니다. 그 주요 내용 골자를 보시면요. 이제 가번을 보면은 주민이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기본사항과 지원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마을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총회라는 겁니다. 주민총회는 주민 직접 민주제를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주민총회에 들어가는 구성원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방자치제도에서 말하는 단체장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들로 구성됩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데 여기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내에 직장을 둔 사람, 그 다음에 초중고 대학생, 초중고생까지 전부 다 주민총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2표, 3표로 구성할 수 있고, 그리고 어린 애들까지도, 미성년 애들까지도 전교조가 시키는 대로 전원이 가서 투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네. 세종시에 직장을 나가는 그 공무원들 많죠. 그러면 세종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사람은 우리 세종시에서 직장을 다니니까 이 사람은 우리 주민이야 해가지고 또 한번 또 건드리고, 그리고 저쪽에 자기가 주소지가 있으면은 주소지에서도 야, 이 사람은 우리 주소지가 있으니까는 우리 쪽에 주민자치회 소속이야 해가지고 이중으로 국민을 감시하는 거예요. 투잡 있는 사람은 2번, 3잡 있는 사람은 3곳에 가서 이 주민자치총회에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에 서울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지방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주소지가 다 지방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은 부산에서 또 주소가 부산에 주민으로 돼 있으니까 부산 주민이고, 서울대가 있으면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또 소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도 그 지역에 살면 그 지역 주민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평등선거에 반하는 거예요. 예. 1인 1표가 아닌 거예요. 예. 1인 2표, 3표, 4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전형적인 우파, 전형적인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언제 가서 주민총회를 합니까? 못하죠. 못하죠. 회사 가야 되는데. 회사에 가야 되죠. 여기서는 좌파 시민단체 구성원들과 전교조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단체로 가서 투표를 하면 주민총회의 의견이라는 걸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무력시킬 수 있고 지방의회의 결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음껏 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검찰 위에 공수처랑을 만든 것처럼 맞습니다. 시장, 구청장 위에 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총회를 만들어가지고 시장, 구청장을 무력화시키겠다. 주민총회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예. 이렇게 가게 돼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구를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음껏 훼손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주민자치위원들 인건비를 지원하라 이야기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무원 나오라 하면 또 출석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문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에 나와 있는 거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명백하게 반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아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어공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 협력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법으로 그렇게 협력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거는 우리 주민등록법상의 개인정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할 경우에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민등록법상의 개인 신상 정보는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경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과 국세청, 그리고 관련된 업무에 한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개를 아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신상정보를 마음껏 국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찰처럼. 그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파 경향을 띤 시민들을 다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분리해서 자기들 마음껏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행정정보의 접근이라든가 여기에 참여하는 거를 다 박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코지 할까요? 우리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 정보를 다 갖고 있으면 약점이 있으니까 약점 가지고 협박하든지 해가지고 해코지 할 거 아닙니까? 해코지하고 여러 가지 세무상
아니면 어떤 범죄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이용되거나 불이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 경찰도 일반 사람에 대해 가지고 뭔가 금융 정보를 보려든지 하면은 그런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영장이 있어야지만 볼 수가 있지. 경찰도 마음대로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인민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밑에 쪽에 보시면 2번에 보시면 주민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상시 집행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규정하고 자치규약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게 함 하위기구로 동리 공동주택단지 등 읍면동 이하 생활권 단위의 분회를 교통, 환경, 아동, 주거, 안전, 복지 등 지역 이슈별로 분과로 준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지방자치사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사무가 있고 지방자치사무라는 게 있는데 부가사무는 위임을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할 수 있는데 예컨대 여기서 환경과 복지 의무 요거는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법에서도 이거는 국가사무로 돼 있는 부분을 자치위원회법을 통해서 지방자치위원회가 인민위원회가 이걸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전체 관련된 복지 문제, 환경 문제를 읍명동에서 이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은 왜? 여기에 삼성전자라든가, 예컨대 LG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거기 가서 마음껏 횡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 문제에 대한 우리가 권한이 있다고. 여기서 자치규약에 따른, 자기들의 집행기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구는 바로 자치단체장입니다. 자치단체장과 시, 군, 구 이렇게 되는데 그 외에 읍면동에 자기들이 집행기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에도 없는 권리를 자기들이 창설하는 거예요. 그 읍면동 이하에 분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마을 아파트 단지 뭐 이런데 분회를 두는데 분회를 두면은 거기 누가 들어갈 겁니까? 지금 무슨 공동체 마을이라든지 각종 협동조합이라든지 무슨 노조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런데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자식들이 들어가겠죠. 추천으로. 마포구에 이제 이미 이 좌파들 마을이 다 들어서 있죠. 이미 그 마을들이 들어서 있는데 이게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파 시민들은 마을에서조차 숨을 쉬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그리고 여기 계속해서 설명해 주죠. 3번.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하고 주민자치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목적에 따른 사무 및 사업을 위하여 재산 및 시설을 불화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 재산을 불화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익 사업을 이 인민위원회가 수익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부금도 받고 수익 사업을 하고 수익 사업만 하든지 아니면 기부금만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예컨대 인민위원회로 구성된 이 인민위원들이 삼성전자에 가서 기부금 좀 내쇼.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뭐 불이익 주고. 불이익 주고. 영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주민총회 의견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무실은 누가 주고요? 국가가 주고 땅도 주고 불화해 주고. 여러분 이런 일이 헌법에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마음껏 하겠다는 거예요. 헌법에 있는 거는 바로 지방자치 단체 그리고 지방자치 의원인 거예요. 의회. 이거 외에 다른 거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멋대로 어공들 만들어서 그리고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감시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주민자치회는 그 해당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또 사무국을 둔데 주민자치회 밑에다가 읍면동이 있는데 왜 사무국을 둬서 우리 세금이 나가야 됩니까? 적정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지방공무원으로 부과한다. 사무직 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되고 월급을 국민 세금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무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100대1, 200대1 경쟁을 뚫고 어렵게 들어가서 구급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데 여기서는
지방자치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공무원을 임명해서 늘공을 몰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겨우 공무원 시험 얻었는데 어공들에 의해서 밀려난다고 생각하시고 통제당하는 사회, 이게 왔습니다. 예. 참 의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읍면동 주민자치계획 시행계획, 아니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정부의 계획들, 이런 것들은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을 단위로, 그리고 지방자치단, 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민총회라는 이름으로 지 멋대로 집행기구로 임명된 지방자치위원회, 즉 인민위원회가 마음껏 계획도 수립하고 시행계획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을 하면 거절을 못하게 되는 이런 제도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4번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주민자치의 정책 개발 실행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 지원기관 운영 및 공무원과 민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는 등의 지원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5년마다 인건비 인상하고 인력 충원 지원하고 이거 아닙니까? 예, 전문 기관들이라는 건 지원 기관이라든 거는 이거 바로 시민단체, 좌파 시민단체를 이제 국가 자금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가 보니까 박원순이가 5년 동안에 7천억 좌파 시민단체 지원했습니다. 7천억을 지원했습니다. 민노총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읍면동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일을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주민총회가 뭐 다 할 것 같고 뭐 중장기 계획도 짤 것 같으면 구청장, 시장은 뭐하러 뽑습니까? 맞습니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대의제 민주주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이번 A번을 보시면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주민자치회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 사용하게 하는 등 국공유재산 활용의 특례를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일인 게, 우리가 우리가 수익 사업은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은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불화받아서 만약에 사업을 하면 임대료 내고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일반 개인 사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는 겁니다. 예. 독점 체제가 되는 거예요. 예. 주민자치위원회 독점 체제가 돼서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서 사업하는 것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이 법이 통과되면요, 좋은 거는 하나 있겠네요. 조폭들이 없어지겠는데, 이거 조폭보다 더 나아요. 조폭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망에 도망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뭡니까? 추천으로 공무원이 돼. 그리고 월급은 세금으로 받아. 그리고 옆에 삼성이나 이런 데 기업들 가가지고 협박하고 삥 뜯고 해가지고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뭐 광고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정부가 뭐 지자체나 정부나 뭐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설이 있을 거 아니면 그거는 불화받든지 자기들이 임대해가지고 임대 사업하고 불화해가지고 또 돈 챙기고. 이거 조폭보다 낫지. 조폭이 다 이거 하겠다. 그럼요. 이게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보통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업종이 어떻습니까? 우리 커피숍. 예. 커피숍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로부터 땅을 불화받고 빌딩을 불화받아서 거기에서 무상으로 쓰면 임대료 안 나가잖아요. 예. 식당, 임대료 안 나가는 식당, 대형 식당 운영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잔 하면 3,000원, 4,000원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1,500원 받으면 돼요. 1,000원 받아도 임대료 안 내니까. 그러네. 그 다음에 직원 봉급 안 줘도 돼요.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월급 주니까 월급도 안 줘도 되지. 그럼 이제 수익 사업이 돼서 1,000원 받아도 남기면 옆에 커피숍들은 어떻게 해요?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옆에 식당 다 망해. 기사 식당 다 망해. 그럼 헬스장도 한 달에 10만 원 주고 끊어야 되는데 한 달에 3만 원이다. 그러면은 기존의 사설 헬스장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네, 다 죽는 거죠. 와. 이러면 국가가 모든 것을 공급하는 사회의 기초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싸니까 사회주의 사회 괜찮다. 모든 게 싸잖아. 예. 근데 문제는 내 사업과 내가 스스로 하는 거는 전부 다 무너지고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는 체제로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 하겠다는 게 뭡니까? 국민 헌법에서 국민을 빼버리고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인도 들어와가지고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돼버리면 아니 중국 애들을 우리가 중국인이 지금 110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식민지 되는 거 중국 맞습니다. 식민지. 예. 그것만 있습니까? 또 지방자치경찰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의 범죄단체들 토세력들하고 짜면은 그러고 지금 또 뭐가 있습니까? 경찰이 수사권 종결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역경찰제로 가게 되면요.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났을 때 아마 이제 11월쯤에 민노총에서 굉장한 이 혁명을 일으킬 정도로 시위가 일어날 거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컨대 수도권에서 광화문광장에서 10만, 100만의 시위가 일어나면 이 수도권 경찰로 모자랍니다. 그러면 경기도 경찰 데려오고 부산 경찰 데려와야 되는데 지역 경찰 되면요 지역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못 가. 그러면 시위 진압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최근에 일어났던 건데요. 소방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소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어느 지역에서 났는데 소방연기를 옆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달라니까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 니네 지역에서 꺼라 이거예요. 여러분 산불이 한쪽에서만 납니까? 여러 지역으로 번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민노총과 같은 좌파 혁명 일으키기 위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이거를 질서를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이미 사전 포석으로 지역경찰제를 도입하고 있고 이미 제주도 특별자치도 지역경찰 제도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종결권을 지금 줬는데 경찰이 수사도 하고 수사를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냐면 지역에 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그 지역구 의원이다 하면은 그 지역의 경찰서장이 쪽을 못 써요. 맞습니다. 힘을 못 쓴다고. 그러면 어찌 됩니까? 수사 그냥 뭐 속된 말로 말 안 듣는 놈이 있으면 중국 애들 범죄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전마 죽이라고 돈 몇 푼 주고 그러고 경찰이 덮어버리면요. 무혐의 처분해버리면 무혐의 처분. 아니 지금 울산시장 관련해가지고 청와대가 그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가지고 수사를 한다 만다 하다가 막 청와대가 못하게 막고 그러니까 31명을 갖다가 전부 다 불기소 처분했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불기소 처분.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검찰도 못 건드리는데 나중에 지역경찰이 되면 이건 아무도 못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고 사실은 수사기관이 정권에 완전히 신여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제 케이스도 그 평택에서 그 중국 사람이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다가 쓰러져가지고 보건소에서 쓰러져가 죽었길래 내가 신문을 읽어주면서 야 이게 말이 되냐 코로나로 죽었다고 봐야 되는데 왜 이제 음성이라고 자꾸 이렇게 이게 뭔가 자꾸 숨기려고 하느냐. 그거 한마디 했다고 경찰이 수사 기록을 900페이지 넘게 수사 기록을 쌓아놓고 저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가가지고 수사를 받았는데 검사가 이거 별거 아닙니다 하고 그냥 뭐 다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변호사도 아이고 뭐 별거 아닌 것 같네요. 이제 끝난 것 같네요. 했는데 또 위로부터 압박을 받으니까 재판에 넘겼어요. 그때 그 법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추미애 아닙니까? 추미애가 중국에 가가지고 2017년에 그 중국 공산당이 주최한 국제공산당 그 대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그게 충성맹세죠.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모임에 가서 기조 연설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앞으로 우리 성 대표 사건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는 모택동이 욕하면 모택동 후손이 와서 사자 명예훼손죄로 만약에 욕을 하면 우리가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욕하고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더니 도리를 고소했더니 혐의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인이 코로나 의심이 된다고 그 얘기 한마디 보도를 했다고 그것도 신문에 나온 내용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세상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입니까?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이 중국의 눈치를 보고 식민지화, 중국 공안화 돼버렸는데
이게 주민자치기본법이 이제 시행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고 예.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그 신문에 나온 거 이야기했다고 사자 명예훼손을 고소를 하고 그게 기소가 되는 것 같으면 살아있는 중국인들, 중국 애들 안 씻어서 더러워 그 이야기하면 집단으로 고소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화면 이제 보여주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해서 요즘 코로나 하나 때문에 완장차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신났어요. 자, 지금 대구에는 한 교회죠. 대구에 있는 한 교회가 이 감염병이 발생했다고 폐쇄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폐쇄 명령은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기간을 정해야 돼. 기한이 정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 사랑제일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일이 있었고 상주 열방센터에서도 이 폐쇄 명령은 별도 명령식까지 했는데 기간을 정해야 되는 거야. 이건 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백화점에서 발생하면 소독하고 끝. 관공서에서 발생하면 소독하고 끝. 근데 교회에서 발생하면 기한도 안 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전부 다 위법한 처분입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가 교회 때문에 확산했다고 1년 동안 언론에서 그걸 때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21년 2월 1일 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본부장이 나와가지고 대면 예배에 의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없다고 했는데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 30% 무슨 근거로 하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관리청도 사실 교회발 코로나 없었다. 그러면 이때까지 그 목사님들 잡아가고 한 거는 뭡니까? 벌금 때리고 구속하고 한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인 겁니다. 싹 다 거짓말로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목사님들 잡아가고 교회 폐쇄하고 있는 게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데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되면 10배, 100배가 되는 거죠. 교회는 문을 다 닫아야 되는 겁니다. 환경 문제, 복지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건드리면서 교회 가서도 기부금 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요, 첫 공격 목표는 교회가 될 겁니다. 왜? 교회가 그 주민총회의 이름으로 주민총회 이름으로 그 목사님들 이유를 알 수 없는 죄로 감옥에 가게 될 거고 교회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죠. 그래 교회를 뺏는 게 제일 약하죠. 제일 쉽죠.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 교회의 부지를 누가 불화받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불화받아서 수익사업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어공들 가족들 좌파 단체들이 그 땅을 불화받아서 수익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 될 겁니다. 하여튼 지금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든가 좌파 교육을 하게 되는 장소로 전환시키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중국인이 11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110만 명. 이 통계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한 220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중국인들입니다. 여기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 거주 외국인 220만 중에 110만이 중국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문제는 서울 경기에 밀집해 있죠. 여차하면 중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강남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10만이면은 우리 청년들 일자리 주택 전부 다 중국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건설 현장에서 중국인 노동자들 없이 이게 건설 인부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식당에도 중국인 아줌마들이 들어오면 한국인 아줌마를 반드시 쫓아냅니다.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자기들이 이미 카르텔을 형성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국민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거만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중국에 자기 가족들이 있으니까 공산당이 지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한국에서 여론조작해라, 뭐 해라, SNS 여론조작, 댓글조작,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대한민국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 공직선거법을 한번 보시면은 15조에 따르면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면은 지방선거는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어느 순간 대거 영주권을 얻은 다음에 지방선거에 투표를 하면 서울 경기는 순식간에 식민지가 되는 거죠. 예컨대 지금 수도권에 이 중국인들이 밀집해 있는 건데 110만 명 중에 한 50만 명 정도는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통계가 없던데요. 50만 명이면 한 구를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이제 피선거권이 없는데 피선거권까지 부여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 자치구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최근에 최문순 예. 강원지사 보십시오. 얼마든지 한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공식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 선거구의 지방의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얼마든지 우지할 수 있는 세력을 이미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도 예. 중국 사람들 눈치를 보는데 이 보십시오. 투표권 기준 충족 외국인의 80%가 중국인이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그 서울시장 후보가 뭐 했습니까? 이번에 선거하면서 서울 시민 여러분 저를 찍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중국 화교 여러분 저를 찍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저기 선거 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박영선 씨가 저쪽이 중국 사람이었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공산당 대회에 가서 어떻게 해요? 기주연설을 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이건 우리가 형법에서 얘기하는 일반 이적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반 이적죄에. 예. 그리고 그 민주당의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이 중국 공산당 싱크탱크 당교하고 2019년 7월 10일 날 이렇게 그걸 했습니다. 네, 준적국으로 간주되는 중국 공산당 당교와 가서 정책 협약을 체결한다.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발생하고 있는 언론에 있어서 중국을 비난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바로 이런 당교와 정책 협약을 맺으면서 모종의 암묵적인 합의들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추정되는 겁니다. 예, 국민 여러분, 이 주민자치기본법을 막아주고 더불어민주당을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망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거 전부 다 망하고 목사님들 그냥 교회 다 뺏기시는 겁니다. 자, 우한 지역에 폐렴이 발생한 이유를 거기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었으니까 발생했다 이런 거는 육안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우한 지역이 중국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핍박한 지역이 됐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화면을 보여주는 이 십자가 철거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한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우한 지역에 쏟아졌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도 설교하다 막 잡혀갈게 될 거고 중국에 보시면 교회 철거 반대하니까 불도저를 밀어보세요, 목사님. 생매장을 했습니다. 이 생매장한 게 우리가 4.3 사건에 대정 지역에 대정교회가 있습니다. 대정읍에 대정교회 목사님 이도종 목사님이 4.3 폭도들한테 생매장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이번에 제주 지역에 도청 앞, 그 다음에 교육청 앞, 시청 앞에 이도종 목사님을 추모한다는 이 플래카드를 붙인 바 있죠. 저기 배너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산채로 기도하는 채로 생매장을 근데 이런 생매장한 그 사람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이제 둔갑시키겠다는 게 제주 4.3 특별법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게 1946년도 북한의 김일성이가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만든 게 인민위원회인데 거기 포스터를 보면은 읍면동 또 자치기구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제일 먼저 파괴를 했습니다. 그런 게 북한에 있었는데 70년 동안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진 이유는 이승만 박정희라는 강력한 반공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그 시스템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승만의 계획한 이 설계도를 그래도 가장 충실하게 이행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그 이후의 대통령들은 그 설계도에 벗어나서 계속해서 건물을 지으니까 결국은 오늘날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건물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하여튼 오늘은 또 장시간 또 말씀 나눴는데요. 저희 방송은요, 매주 목금 저녁 9시입니다. 저희 방송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SNS로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유통일당 우리 고영일 대표님, 감사합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대한민국의 국방, 외교, 안보, 이 영적인 공간, 공산주의하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워서 이 나라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수한국 복음통일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